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 3일 저녁 7시가 넘어갔는데요. 아마도 저녁 식사하실 것 같습니다. 식사 많이 드시고 시간 나시면 제 방송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전국이 굉장히 참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요. 이 고발 청부 의혹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여권에서는 신나라 하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 일종의 강공카드를 꺼냈습니다.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이 아니면 전부 정계 떠나라. 아주 이 강성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홍원 이 선관위원장이 결국 경선 룰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열었는데요. 6대6으로 딱 동수가 나왔어요. 이 6대6 동수면 부결 처리하는데 부결 처리를 하지 않고 5일날 그러니까 내주 월요일날 다시 논의하겠다. 그래서요 이 경선준비위원회 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안을 뒤집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선관위 난리가 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또 이 보도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진인 조은산 씨의 뭐라고 그럴까요? 참 유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민의힘 선관위 오늘 내용을 보면요. 역선택 조항에 대해서 6명 이렇게 딱 동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동수가 나온 걸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역선택 조항을 금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 인원이 더 6명 정도, 한 3명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까지는 3명이었었는데 3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좀 이 약체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후보로 선정되면 본선에서 질 거 아니겠어요? 이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경준위에서는요, 이거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 당시에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안 최고위에서 추진한 거 맞다. 그러나 선관위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거 그 얘기도 맞다. 그래서요 더 이상 선관위의 이런 권한을 내가 최종적으로 인정해줬으니 여기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아라. 그래서요 이 선관위가 경준위에서 만든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를 넣지 않는다라고 하니 결국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의결을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월요일 날 논의를 하기로 선관위원장이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경준위에 있던 선관위원들이 이번 경준위 위원했던 사람들이요 이번에 선관위원으로도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 6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준위에 참여했던 6명이요 상당히 반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대6 가부 동수면 부결인데 왜 다시 표결하겠다고 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경준위에서는 이 선관위원장이 아니다. 그냥 다시 하겠다. 이런, 이 입장을 최종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은 다시 회의를 하게 됐고요. 오늘 회의에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가라는 이 조항을 삽입하는 중재안도 선관위원들과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즉 5대5 동수면 부결됐는데 부결 처리를 하지 않고 다시 심의를 하느냐? 이거는요, 이 교황 선출 방식을 따라서 이 역선택 방지안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이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이 교황 이 선출안이요. 콘클라베라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 콘클라베 이태리 말인데 이 콘클라베가요. 클라베가 열쇠. 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요. 위드라는 말입니다. 위드. 즉 열쇠를 가지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쇠 갖고 문을 확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문 잠궈가지고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아무도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미만의 모든 추기경들이 익명의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을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번 이 역선택 방지 문제도 콘클라베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이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그 정도로 역선택 방지가 굉장히 폭발성 있는
이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시 회의를 하는 건데요. 뭐 이 만장일치까지 갈 수야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정신으로,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 정신으로 가되 만장일치는 절대 우리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적정한 수준에서 심의를,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심의를 그래도 한 2번은 하고 그래야 반발이 작을 테니까 다수결로 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윤석열 총장이 오늘 2번에 걸쳐서 육성으로 입장문을 내놨어요. 오늘 오전에는 기독교 회관을 방문한 이후에 입장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오후에 방금 전에 또 한 번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이 입장은요, 둘 다 이제 현장 행보를 한 건데, 여기는 전태일 이 동상을 방문한 자리에서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에 걸쳐서 입장을 내놨어요. 자, 2번에 걸쳐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차후에 이 전태일 동상 참배한 후에 이 청계천에 있어요. 여기 참배한 후에 나온 입장문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했던 것은요, 증거를 대라. 고발을 사주했다고 하면 그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 증거를 대고 고발을 사주했으면 왜 고발이 안 됐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오후에 전태일 동상 참배하고 난 이후에는 고발을 했으면 이 사건은 이제 조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사 결과 본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 밝혀지면 책임 운운한 정치인들은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 자체적으로 당무 감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는요, 어떻든 간에 조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고발 사주 같은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전혀 없다. 조사를 해서 저희 무관함이 밝혀지면 제 책임을 운운한 정치인들은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지금 여당에서는요, 신났어요. 지금 법사위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겠나 싶지만, 검언유착 사건도 공작으로 드러났고, 작년에 저를 감찰하고 징계하겠다고 한 것도 다 공작인데, 먼저 그런 것부터 수사를 하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그리고 김호수와 관련해서요, 한마디로 참 안쓰럽다. 그러면서 혀를 쩌쩌하고 찼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는 선우라는 것이 있다. 국민이 바라는 고발은 고발장이든 고소장이든 아무리 들어와도 캐비넷에 넣어놓고 정치 공작에 나서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보니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지만 참 안쓰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뉴스포스에서 이 보도가 되니까요, 김호수가 바로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동수예요. 한동수는 조국 추미애 사람이에요. 이 추미애가 한동수를 끼고 온갖 수사쥐, 감찰쥐, 감찰권 행사 이런 걸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한동수는 문제가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동수한테 감찰을 지시하고 하면 여러분들 한명숙 우회 모종 교사 혐의, 그것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당시 대검 부장들하고 고검장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딱 이 위중에 해당된다라고 한 사람은요, 한동수하고 이문정이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 이거 우리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 정도로 이 정치적인 편향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 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감찰을 맡긴다, 진상조사를 맡긴다, 고양이한테 생선 주는 거나 똑같아요. 뻔한 길, 뭐 정해져 있어요. 갈 길 정해져 있는 사람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그 이 목적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목적지가 아닐 거라,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이거 이 정치인들 물러나 했지만요, 물러나지 않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우려된다. 예. 그러면 이제 오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전 것도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 청부 고발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 공작을 한두 번 겪었냐? 있으면 증거를 대라. 뭐 이 여권에서는요, 이거를 뭐 신군부 하나의 사건까지 비교할 정도인데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데 말들은 갖다 잘 둘러대는 게 전 대한민국 민주당 인물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는 기독교 방문 회관을 방문한 뒤에 있었던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이거 어이없다.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한다. 판단을 좀 해주십사. 예. 그러면서 이 어느 회사 사주 얘기하는 줄도 알았다. 고발을 사주했으면 고발이 왜 안 닫겠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작년 1월 달에 말이죠. 정권 비리 수사단들, 헌 검사들 전부 쫓겨나가지고 민심이 흉흉했는데 뭔가 고발해도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 수사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하겠느냐.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 발언보다 지금 오후 발언이 훨씬 세졌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가 말이죠. 대검, 박범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미 예보를 해드린 바 있어요. 제 판단했었어요. 이 조금 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예측해 드린 대로 법무부도 감찰관실이 있잖아요. 이 감찰관실에서 독자적 조사에 착수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요. 이 손성준 부장검사죠. 손성준 검사가 오늘 딱 하루 일신상의 사유로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휴가를 떠났다. 왜 떠났겠어요? 뻔한 것이요.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 공세를 취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왜냐하면 정치적인 대응과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뭔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검도 지금 진상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오늘 아침에 감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찰관실이 검토 중이다. 그리고 이번 의혹은 검찰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정말 기가 막힌, 이게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할 일입니까?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법무장관 시켰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논평하기가 바쁜 거예요. 이 불필요한 걸 논평해야 돼요. 사실은 하도 어이없는 발언을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박범계,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보도인데요. 혹시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 뉴스버스가 추가로 보도할 것이 있으면 빠르게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자,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 내용을 봐야만이 자기네가 감찰을 해가지고 결론을 빠르게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보도를 보고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게 도대체 지금 나와 있는 걸 가지고서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넘쳐 흘러야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법무장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갖고도 이 감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보도 내용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감찰이 아닌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공수처에서는 최근 사건에 대해서 고발해 온다고 하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서 검토하겠다.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 없이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바치고 있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사세행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윤석열 연 7번이나 지금 고발한 그런 단체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세행도 오는 6일날, 그러니까 내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내주 월요일이죠. 6일날. 6일날 윤 총장 그리고 한동훈, 손준성 이런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세행은요, 공수처 고발이 전문이에요. 자, 이런 단체가 있으니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 월요일이 되면 시민단체에 의한 이 고발, 이제 본물 쏟아지듯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고발하느냐? 한동훈하고요. 그 다음에 손성준, 그 다음에 또 한동훈 부원장도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그 다음에 손성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윗선인 윤석열 총장, 이런 사람을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또 있어요. 사준모, 우리 많이 여러분들 아시죠?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여기에서 이 서울경찰청의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이죠. 이진동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불충분한 근거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권감독관 오늘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결국은 고발전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 SNS에 말이죠. 손준성 보냄 이런 글이 써 있잖아요. 이 판결문까지 딱 캡처해서. 그런데 이 손준성 보냄 이 글씨체가 굉장히 좀 엉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조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고발 사주가 사실이든 조작 보도가 사실이든 간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검사의 공직 범죄에 대해선 검사 즉 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하루빨리 수사에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도 검찰 안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이런 사건 터지면 또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어준입니다. 김어준 씨가 윤석열 고발 청구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는 경선판을 뒤흔들 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김웅 의원이 그 서류를 받았다면 누군가 넘긴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누가 시켰고 윤석열이 알았냐 이것이 쟁점이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가족 본인의 발언이 문제였다면 이거는 국가기관인 검찰총장의 문제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가족과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선 직전에 야당의 고발을 의뢰했다면 이건 선거 개입이자 검찰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경선 판도를 뒤흔들 일이다. 이렇게 이제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재명, 이낙연 등 여권 대선 주자들 일제히 공세를 퍼붓고 있고요. 민주당 의혹 검증을 위한 법사의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진인 조은산 씨의 칼럼, 이 조선일보의 전문가 칼럼에 종종 제기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현 문재인 정권의 586을 썩은 586이다. 그래서 586 좀 제발 멸해 달라. 이런 유서를 남기는 식의 이 비평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쭉 보면요, 뭐 여태까지 유서를 뭐 쓰겠다 해놓고서 안 썼는데 이제는 더 이상 멈출 계제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유서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유서를 이렇게 비유해서 현 상황을 비유해서 비판조로 유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뭘 하고 있느냐? 유서에 뭘 남겼냐면요, 이 유서는 200자 원고지 14장으로 한정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유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칼럼이 200자 원고지 14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유서를 쓰기 전에 말이죠, 뭘 하나 했냐면 보험을 가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왜냐하면 1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유서 맨 먼저 뭐라고 썼냐면 일단 집을 팔지 마시오. 집을 팔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항상 당신에게 말해왔던 부동산 매매의 원칙이 있어. 진보 정권 때는 집값이 오르고 보수 정권 때는 집값이 내린다는 부동산 투자 제1 법칙이다. 그러니 당신은 이번 대선의 추이를 잘 지켜보다가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되면 보유로 가닥을 잡고 야당이 승리하는 순간에는 정확히 1년 6개월 후에 매도 일자를 잡으시오. 더 싼 값에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이니 내 말을 꼭 명심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유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현 정권 하에서 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 이 문제점,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만약에 민주당이 잡으면 꼭 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들한테 또 남기는 이거 유서인데요. 너는 내가 죽거든 가장 먼저 내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내 노트북을 건네받아라. 그리고 내 블로그의 아이디어와 비번 역시 함께 인계받거라. 내가, 즉 아들, 당신이 바로 지인 조은산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제 나는 너에게 진보와 보수로 갈린 이 시대의 극명한 정치 현실을 몰라줘야 하는 기성세대의 이론으로서 죄스럽고 비통하다. 그러나 내가 알아야 할 것, 모든 사물의 이치가 그렇듯 음양이 공존하고 천지가 마주하며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이 나라의 진보와 보수 역시 개처럼 싸우면서도 함께 굴러가며 부대끼는 공존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아,
진보와 보수로 맞물린 상생의 톱니바퀴, 그 사이에 끼어든 썩은 나무토막에 불과한 저 586 운동권 세력을 너는 나를 대신해서 멸해다오. 민주화운동의 기생의 사회주의 사상을 실현하는 저들은 진보도 아니고 뭣도 아닌 된장에 스며든 똥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포털 뉴스사회 코너에서 전태일과 기종노조를, 경제에서 이명박과 문재인의 집값을, 외교에서는 평양냉면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정치에서는 노무현 정신과 민당을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시장경제가 아닌 막장경제로, 시민정치가 아닌 시신정치로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저들을 반드시 말해다오. 이 시신정치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 김정은에 의한 피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을 멸해다오. 막시즘에 물든 저들의 붉은 뇌수가 맑은 시즙이 되어 흘러냈을 때 진보의 가치는 비로소 진일보하게 될 테니,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현 민주당 정권의 진보 세력들, 586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이 헌법적 가치를 말하자면 이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시도,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586 운동권을 없애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언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들아, 자기 전에 양식 꼭 위아래 100번씩 하고, 그리고 길 건널 때 꼭 차 잘 살필 것이며 내 엄마 잘 챙기거라. 이거를 쓰는 지금도 내 아비는 참이슬 오리지널로 내장을 죽이고 있음이 부끄럽다. 이게 내 마지막 말들이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재인 정권, 이 실상, 그야말로 국정 전반을 다 파탄으로 넣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모든 면에서 다 실패했다. 국정 전반이. 그렇게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썼을 때 문자 한 통이 알림음을 통하며 휴대폰에 현출됐고, 그것은 이번 달 대출 원리금이 무사히 입금됐다는 금융기관의 치하문이었다. 문득 남은 상환기간을 살피던 나는 27년 7개월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에 놀라 급히 홍삼 한 팩과 종합 비타민제를 한 입에 쏟아 넣었더니, 아, 내가 일으킨 건 대출이 아닌 삶의 투지였던가 투지였던가.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제 2021년 9월 3일 새벽 대출마저 막힌 세상에 수수한도 하며 지닌 조은산이 이 유서를 쓴다. 그러니까 대출까지 꽁꽁 물어놔가지고 그야말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술 한잔 먹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닌 조은산 씨의 이런 이 비판문 굉장히 참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의미를 풍자적으로 썼어요. 본래 이 풍자문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지닌 조은산 씨.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 저녁 드신 후에 제가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